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여사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와 관련한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후보는 의논할 최우선의 대상이다 라는 김 여사의 입장이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함께 보시죠. 주변 지인들에게 김 여사가 내가 문제의 당사자 아니냐, 한 후보는 여당 대표 아니냐,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느냐 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나는 사과할 뜻이 있었고 그 여부는 당연히 당시 총선을 지휘하고 있었던 가까웠던 한동훈 후보와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보도를 보면 여사가 사과를 하려 했었던 건가 싶은데 한동훈 후보 주장을 들어보면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없으면서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도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라는 문자를 보내던 그 즈음 여사가 이런 입장을 주변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1월 19일이죠)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날 여사가 주변 여권 관계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수 농객에게 글을 공유했다는 건데, 퍼스트레이디가 사과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냐? 사과를 하는 순간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 흑색 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글을 공유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보면 여사는 사과할 뜻이 없었던 것 같고, 문자를 보면 사과하겠다는 것 같고, 글을 보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 같고. 야,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저도 제 마음 갈 때 같아가지고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제 몸은 이렇지만 마음은 저도 갈 때예요. 마음은 갈 때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 할까 말까 사과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군요. 당연히 그 총선을 총지휘하고 있었던 사람하고 의논할 수 있죠. 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의논하는 겁니다. 그 여사님이 조금 전에 썼던 그 뭐가 있냐면은 내가 문제의 당사자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의논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오신환 의원님 계신데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뭐 내가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상담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주문하는 건 나다. 내가 한다. 왜냐? 내가 당사자니까. 사장님 짬뽕 주세요. 그렇죠. 아니 짜장면. 짜장 주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조금 전에 무슨 보수 논계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FL,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과하는 순간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틀렸잖아요. 어제 4명의 후보가 이 여사가 사과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도움됐다는 게 다 동그라미였잖아요. 심지어 조정훈 의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 이야기했잖아요. 20석 올라간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의견을 여사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사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사님이 뭐 5살입니까? 50살도 넘었잖아요. 한동훈 후보보다도 더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갖다 못했느냐. 이런 문자 이야기가 계속 되면 될수록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여사님만 궁해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전대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조금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에 박수현 의원 계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지금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데 안에서는 태평성대 아닌가? 전 참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개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요. 예. 지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김 여사의 입장 보도는 내가 문제의 당사자니까 사과할 뜻이 있었다. 한 후보랑 의논한 거다라는 거고 19일 문자를 보냈다는 그날에 김 여사가 공유한 글은 사과를 하면 들깨처럼 묻어뜯을 것이다. 라는 글을 공유했다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자 중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거요? V와 대통령과 한번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저 문자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김건희 특검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예.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 둘 사이를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줄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께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강하게 전달됐을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런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화해하며 통화를 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어떤 보수 논객의 글을 캡처를 해서 주변에 뿌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빨리 통화 좀 해가지고 예. 그 김건희 특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좀 처리하시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난 뭐 대통령은 이거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 그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흐름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출발에 가장 중요할 것은 대통령과 한번 통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거기가 저는 문제 파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 짧게 덧붙이면 아마 제가 다른 저 후보 같으면 한동훈 후보를 뺀 다른 후보 같으면 아니 지금 갑자기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그 여사와 이 소통하는 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면 네. 왜 그 전에 그러면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총장인 부인과 그렇게 많은 카톡 대화를 주고받아 그때 무슨 얘기했냐라고 밝히라고 요구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제 본인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명쾌하게 저렇게 사과의 뜻이 없었다. 대통령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런 이야기들을 너무 정말 뭐라고 할까 너무 심하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들, 저희 패널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이 문자 논란 초기에 내가 내용을 아는데 이건 한동훈 후보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누가 보여줬냐 문자,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냐라고 물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쯤 김 여사랑 통화했다. 한동훈이 보여준 게 아니라 김 여사랑 통화를 했다. 총선 기간 중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냐라고도 밝혔는데요.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 180도 다르다.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굳고 말렸다고 한다. 2달 사이에 그 동네 말이 180도로 확 바뀐 거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드리고 싶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진중권 교수 얘기대로라면 오신환 의원님. 네네. 여사랑 직접 통화를 했었다라는 거고 친윤에서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리더니 이제 와서는 한동훈 때문에 사과 못했다라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진중권 교수가 그 이전에 내가 직접 들었는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계속 그것을 한동훈 후보 측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쪽에서 흘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명확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 김건희 여사와 진중권 교수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런 내용들을 다 전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확신을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였던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가 앞단에 얘기했던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5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씹냐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격하는 한 포인트가 있고 지금에 또 논의하고 있는 야 이것을 그 중요한 문제를 총선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사과를 이끌어내지 않았겠느냐. 그럼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이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는 게 과거 선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 했으면 잘했겠지 저렇게 했으면 잘했겠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것뿐이지 아까 저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사과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선거에 큰 영향을 좋은 호재가 될지 아니면 더 악재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여러 통로로 여러 루트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과의 주체가 되는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이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영향을 미쳤겠으니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if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았고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혁신하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문자 논란으로 더 이상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당원들이 정말 우려를 표하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남은 한 열흘 동안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